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캐딜락의 고성능 세단 ATS V인데요. (470마력을) 자랑하는 고성능 세단입니다. 쿠페형도 있지만 국내에는 세단형만 들어와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캐딜락이 CTS V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고성능 모델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런 ATS V 과연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를 위해서 선배 모델들을 모셔봤습니다. BMW의 M3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C63 AMG가 오늘의 파트너죠. 그럼 잠시 후 세 모델 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시겠습니다. 새 모델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것은 BMW의 M3입니다. 1986년 등장한 이래 3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고 5세대까지 진화하면서 수많은 팬들을 양성한 것이 바로 M3입니다. 사실 M3는 C63 AMG의 전신인 벤츠 1902의 경쟁차로 등장했습니다. 벤츠보다 후발주자였지만 수많은 레이싱에서 우승하면서 이름을 알리는 데 성공했고 현재까지 팬층을 넓혀오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4기통 2.3L와 2.5L 엔진을 사용했지만 2세대부터 직렬 6기통 3L 엔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다시 직렬 6기통 3L 엔진에 트윈터보 차저를 추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모델인 1902 이후 1995년에 C클래스 AMG 모델이 탄생하게 됩니다. 벤츠를 벤치마킹한 모델이 M3인데 10년 후에는 벤츠가 BMW를 벤치마킹하며 경쟁차를 내놓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M3와 같은 6기통 엔진의 C36 AMG가 등장했지만 2년 후에는 8기통 엔진을 탑재한 C43 AMG로 변경됩니다. 다시금 2세대 C AMG에서는 배기량이 3.2L로 축소됩니다. M3를 의식했기 때문인데 대신 슈퍼차저를 추가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디젤 AMG 모델이 등장한 것이 이때이기도 하고요. 이후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8기통 5.5L 자연흡기 엔진을 탑재한 C55 AMG로 변경되었고 3세대 모델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C63 AMG로 출시됩니다. 해당 모델은 동일한 모델명을 갖지만 배기량을 4L로 낮추고 트윈터보 차저를 추가한 구성을 갖습니다. ATS-V는 지난 2014년 공개됐습니다. 신개발 엔진과 ATS 대비 25% 향상된 차체 강성의 특징입니다. 출력과 토크 부분에서도 경쟁 모델에 뒤지지 않습니다. 다양한 역사를 가진 모델 대비 부족한 모습들도 엿보이지만 캐딜락을 대표하는 고성능 모델이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이제부터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타고 있는 모델은 벤츠의 C63 AMG입니다. 기존 자연흡기 버전도 타봤던 경험이 있는데 현재는 4L 터보차저 엔진을 사용하죠. 네, 한번 가볍게 달려볼까요? 가속대 들려오는 시원스러운 배기 사운드, 역시 AMG의 이론답게 어떤 이 사운드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그런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진은 4.0L 트윈 터보가 기본인데요. 최고 출력은 476마력, 최대 토크 66.3kgm로서 오늘 나온 세 가지 모델 가운데 가장 높은 출력과 토크를 자랑합니다. 네, 그와 같은 힘, 어떤 이 힘을 느끼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한 모습이 없는데요.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차체가 움찔움찔 거리면서 막강한 그런 파워를 운전자에게 잘 전해줍니다. 여기서 개츠키에서의 성능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구동 손실률이 상당히 적다는 점이 매력이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거의 뒤에 나올 차들 대비 어떤 구동 출력 면에서는 가장 뛰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네요. BMW의 M3 것과 비교를 한다면 소폭 아쉬움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한 파워 전달 능력, 또한 스피드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실 그런 소비자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잘 달리는 차인 만큼 당연히 제동 성능 역시도 중요해지는데요. 제동 성능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현재 보시는 것처럼 35.7m 정도를 기록해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정말 스포티한 세단에 어울리는 충분한 성능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때문에 가속과 감속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어떤 운전 재미 부분에서는 충분히 만족감을 전해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단 차가 달려나갈 때 상당히 호쾌한 그런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른 점보다 RPM을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엔진은 3리터 트윈 터보 사양인데요. 앞서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AMG에 비해서 1000cc 정도 작은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엔진 출력은 431마력, 최대 토크 56.1kgm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배기량 등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여유로운 출력이지만 과거 그 M3가 자연흡기 엔진을 바탕으로 상당히 그 이상적인 파워를 뽑아냈던 것에 비춰서 본다면 사실 소폭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차를 탔을 때 이때의 느낌만큼은 충분히 매력을 잘 표출해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여기서 구동 손실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C63 AMG도 상당히 놀라운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었는데 M3 역시 420마력, 또한 최대 토크가 58.3kgm로서 오버부스트 때문에 실제 그 제조사 발표 수치보다 조금 더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확실히 듀얼 클러치의 힘을 상당히 잘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7단 듀얼 클러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게트락 제품이 사용되고 있는데 르노 삼성에서도 게트락 제품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제조사만 같을 뿐 수준에 있어서는 격차가 상당히 커집니다. 현재 것은 고출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말 특별하게 튜닝된 그런 변속기이기 때문이죠. 또한 변속 스피드를 3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2단계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로드에서 탔을 때 3단계가 물론 빨라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약간은 과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는 그렇게 조율해서 타고 있고요. 그 밖에도 엔진의 반응 등을 바꿀 수 있다는 점 역시도 장점입니다. 이와 같은 변속기와 엔진 세팅 부분에 있어서 정말 파워트레인 세팅에 있어서는 BMW가 상당히 잘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절정에 있는 것이 바로 현재 타고 있는 M 모델들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여기서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한 가속 성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제조사 발표 수치 대비 다소 처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이 런치 컨트롤을 사용하면 초기에 이 휠스핀 양이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쪽의 기록이 좀 더 좋게 나왔는데요.
또한 AMG 같은 경우는 런치 컨트롤을 어느 정도 많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서 현재 이 M3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제한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물론 변속기 보호 차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생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앞서 보셨던 C63 AMG보다 1m가량 처지는 정도인데 차량의 무게라든지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M3가 체감상으로는 조금 더 잘 쓰는 것 같은데 네, 역시나 이 체감과 수치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ATS V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른 모델이 이 가죽 스티어링 휠을 사용한 것에 반해서 현재는 스웨이드 재질을 사용합니다. 때문에 손이 조금 건조할 때는 미끄러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470마력의 ATS V와 함께 달려볼까요? 네,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빠른 변속을 보여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8단 자동, 거의 앞서 탔었던 듀얼 클러치 모델들과 견줄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네, 엔진은 470마력, 최대 토크 61.4kgm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힘이라는 부분, 아무래도 이 최고의 파워를 자랑했던 C63 AMG를 먼저 탔었기 때문인지 그보다는 소폭 좀 낮은 힘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구동 손실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실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는 다소 좀 아쉬움이 커지네요. 앞서 그 C63 AMG 그리고 BMW M3 같은 경우가 상당한 능력의 어떤 그런 손실률을 보여줬던 것에 반해서 현재는 아무래도 이제 자동 변속기의 한계 때문인지 마력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속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만족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 구조적인 한계 때문일까요? 네, 여기서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예상 외의 결과인데요. 사실 저희 패널들이 예상을 했을 때 발진 가속 성능에 있어서는 제조사 발표 수치가 이제 3초대 후반에 들어가면 ATS V가 가장 빠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출력적인 부분에서도 좀 그렇고 발진 가속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벤츠의 이 C63 AMG가 초기에 발생되는 이 슬립이 상당히 많아서 시간을 많이 놓치고 갔었는데 타이어만 변경이 된다면 사실 그보다는 더 빨라진 성능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반면 현재 모델 타이어도 충분히 좋은 것을 사용하고 있고 사이즈도 적당한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생기네요. 단 어떤 차를 타는 입장에 있어서 파워나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충분한 능력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동 능력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앞선 모델들도 원체 이 쟁쟁한 모델들이기 때문에 현재 이 ATS V가 보여준 성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것이 기록을 C63 AMG가 세우고 거기서 M3가 1m가량 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금 거기서 1m 정도 이 ATS V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이제 최단거리의 제동 능력이 그럴 뿐 실제 이 로드에서 달리면서 아쉬움이 없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이런 성능을 꾸준히 이용할 수 있기도 하고요. 네, 이번에는 C63 AMG인데요. 간단하게 셰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서스펜션, 댐핑 컨트롤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상황에 맞게 승차감을
네, 조율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컴포트 모드에서는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정도의 그런 부드러움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상 주행을 할 때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처럼 와인딩 로드를 달린다든지 할 때는 네, 스포츠 모드 정도만 해도 네,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물론 단계를 한 단계 더 올려서 설정을 하게 되면 네, 조금 더 단단해지면서 차체를 붙드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다 이제 현재 이 모델이 타이어가 컨티넨탈사의 제품을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이 차의 파워를 감당해 내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속 코너 등에서 타이트하게 들어갔다가 엑셀 페달을 밟으면 즉각적으로 리어가 이렇게 미끌거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향후에 타이어는 조금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밖에 핸들링은 분명히 좋습니다. 네, 적당히 마일드한 것 같지만 어떤 이 차량의 거동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네, 전혀 불만을 만들어주지 않죠. 뭐 다분히 벤치다운 셋업을 가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다시 BMW M3인데요. 셰시에 대한 어떤 세팅에 있어서 상당히 잘 해내는 브랜드답게 이 운전하는 재미를 상당히 잘 구현해 내도록 만들었다는 점이 좋습니다. 우선 뭐 핸들링이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서 보면 사실 그 과거에는 BMW가 정말 최고의 핸들링만을 보여줬었는데 현재는 일부 모델들이 너무 마일드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다소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M3 네, 어떤 핸들링 부분에서는 전혀 나무랄 부분이 없습니다. 앞서 그 C63 AMG가 조금은 그 마일드한 어떤 스티어링 조작에 따라서 차가 좀 부드럽게 거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현재 M3는 상당히 민첩한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너링 성능 역시 나무랄 것이 없고요. 서스펜션 역시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앞서 C63 AMG처럼 3단계로 댐퍼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 탈 수 있다는 점이 좋네요. 역시나 컴포트에 있을 때는 일상에서 즐길 만큼의 승차감이 구현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잘 해놨다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립적인 네, 스포트 모드가 마음에 드는데요. 어느 정도 롤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네, 로드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路面환경에서 차체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점이 좋네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파일럿 슈퍼 스포츠인데요. 레디얼 타이어 네, 일상에서 쓸 수 있는 타이어 중에서는 뭐 가장 성능이 좋은 그런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코너에 들어갔을 때 어떤 그 그립에 대해서는 나무랄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전륜과 후륜의 어떤 그 사이즈 매칭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네, 서스펜션은 앞서 그 다른 모델들이 이 댐핑 컨트롤을 적용한 것에 반해서 현재는 MRC가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상황에 따라서 이 댐핑의 압력을 조절해주는 시스템인데 사실 만족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선 모델들이 상당히 좋으니까요. 하지만 탄력적으로 잘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적당히 부드럽게 또한 코너를 만났을 때는 의외로 이 차체를 잘 이렇게 떠받쳐 주기 때문에 하체 쪽의 세팅에 대해서는 거의 나무랄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그 기본형인 ATS 세단 프리미엄 버전에서도 이 하체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했었는데 역시나 네, 상급의 ATS V에서 더 많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네요. 코너링 성능 벤츠가 약간은 이 무게감에 의해서 묵직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BMW는 상당히 경쾌한 네, 뭔가 이렇게 확확 치고 나가는 이런 맛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이 ATS V는 네, 뭔가 약간의 튜닝카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는데요. 안정감 부분에서는 오히려 M3보다 소폭 나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때문에 이 구간 최고 속도를 봤을 때는 네, 미세하게나마 ATS 쪽이 조금 더 빠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네요. 단 도로가 평탄하고 넓은 곳 이런 곳을 달릴 때는 당연히 C63 AMG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세대를 가지고 다양한 조건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했었는데 가속 부분에서는 역시 배기량이 네, 갑이었습니다. 핸들
핸들링, 코너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말이지 나무랄 부분이 없고, 오히려 운전재미 측면에 있어서는 BMW M3보다 소폭 낫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이제 변속기의 변속 반응, 앞서 그 M3가 워낙에 인상적인 느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소폭 처지지만 달리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이 주행하는 동안에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현재의 세팅 정도가 더 좋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물론 M3는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타이어 M3와 같은 모델 미쉐린의 파일럿 슈퍼 스포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라면 너비 자체는 M3와 같지만 휠을 18인치를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이죠. 다시 C63 AMG인데요. 이번에는 사운드라는 측면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죠. 현재 듣고 계시는 것처럼 사운드 측면에서는 상당히 환상적인 그런 매력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처음 시동을 걸었을 때, 또한 가속이 진행되고 있을 때 가릉가릉거리는 이 V8 엔진 사운드가 정말이지 운전자를 상당히 설레이게 만들기 때문에 감성적인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정말 뭐 최고 점수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모델이 바로 C63 AMG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 차에서 사실 의미는 없지만 정숙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사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아쉽게도 사운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퍼포먼스 이 배기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과합니다. 상당히 과하죠. 사실 이런 시스템을 달고 있으면 아마도 이 소음 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소비자들 역시도 이 시스템을 장착했을 때는 구조 변경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외부에서 들을 때도 사실은 좋지 않은 사운드, 좀 짜증스러운 사운드인데 실내에서도 필요 이상의 사운드가 전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기 어렵겠네요. 단 이제 양카에 익숙하신 분들의 경우라면 이와 같이 그냥 소리만 빵빵 질러대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적정 수준에 있을 때 좋은 것이지, 그것이 과해지면 역시 좋은 평을 주기는 힘드네요. 이번에는 정숙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죠. 이번에는 ATS-V의 사운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한 가지 재밌는 것이 AMG의 그 사운드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아쉽게도 큰 소리를 내는 머플러를 장착한 M3는 개인적으로 좀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M3를 타고서 어딘가 다닌다는 것이 상당히 민망했었고, 가속 페달을 밟는 게 상당히 죄짓는 느낌이었는데, 이 ATS-V 뭔가 이렇게 외관상으로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데 사운드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잘 달리는 차, 그보다 약간 그 소음 정도가 높다라고 할 수준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들을 때 어떤 그런 점들이 많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죠. 이번에는 ATS-V의 정숙성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금 C63 AMG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와인딩 로드를 달릴 때 아무래도 차량의 거동 자체가 가벼운 편은 아닙니다. 고출력 모델임에는 분명하지만 좀 더 승용차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처럼 구불거리는 이런 도로보다는 좀 시원스럽게 뚫려있는 곳에서 V8 엔진이 선사해주는 파워를 느낄 때 그때 조금 더 매력이 더 강화된다고 봐주시는 것이 맞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C63 AMG와 함께 트랙으로 가볼까요?
네, 사실 BMW를 좋아하게 만들었던 차가 제 개인적으로는 M3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그 독일 버전의 236 M3 그 모델을 타면서 상당히 강렬한, 당시에는 상당히 쇼크를 받았었고 그 때문에 M3의 팬이 됐었죠. 이후에 나왔던 246 M3 SMG라는 변속기가 좀 수준이 떨어지긴 했지만 엔진이라든지 감성적인 측면, 오히려 이후에 나온 모델 대비 조금 더 퓨어한 맛을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292 M3 개인적으로는 정말이지 최고의 모델로 꼽고 싶은데요. 현재 이제 M4, 현재 이제 세단형인 M3가 있지만 감성적인 측면을 비롯해서 그 엔진이 보여주었던 그 자연흡기 엔진이 갖고 있던 그런 맛깔스러운 느낌,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292 M3는 향후에 중고차라도 한번 정말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세대 모델 3리터 트윈터보 엔진이 들어가서 다운사이징의 흐름을 맞춰가고 있는데요. 성능 부분에서도 분명히 잘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아쉬움이 있다면 뭔가 이 실내에서 뭔가 정말이지 이렇게 특별한 것을 찾기는 힘든데요. 너무 이렇게 정형화된 이런 인터페이스를 고수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면 정말 이 M들의 팬이 정말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어쨌든 옛날 M3에 대한 얘기는 이쯤에서 관두고 M3를 트랙에 한번 넣어볼까요? ATS-V 이 차의 매력을 꼽는다라면 가격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공격적인 부분, 하지만 뒷좌석이 확실히 많이 좁긴 합니다. 저희 패널들이 통상 일반 분들보다 시트 포지션을 상당히 당겨서 앉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좌석은 조금 좁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단 운전 재미, 운전자의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가성비 부분에서는 정말 최고의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단 이제 실내 쪽으로 접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이 AMG 쪽이 가장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ATS-V는 같은 카본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긴 했는데 조금 없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밖에 차량 자체로 놓고 봤을 때의 완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나무랄 부분이 없습니다. 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어를 처음에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당황을 했었고 사실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P에 있는 상태에서 레버를 당깁니다. N 그 다음에 D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D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재도 빨갛게 체크된 것이 없죠. 이 상태에서 엑셀을 밟는데 차가 안 나갑니다. 그리고 또 당황해서 한번 당겼더니 갑자기 푹 하고 튀어나가는데 이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는데, 이와 같은 간단한 부분 사실은 이 차만의 문제겠죠. 이런 품질 이슈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캐딜락이 다시금 떠오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라면 말이죠. 마지막으로 카본 패키지, 앞서 보시면 여기저기 이렇게 카본이 있죠. 물론 M3 같은 경우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머플러에 일부 들어가 있고 루프 전체가 카본으로 덮여 있습니다. AMG는 곳곳에 카본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ATS-V의 프론트 쪽 카본, 벤츠 AMG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감싸져 있기 때문에 하부에서 약간 긁히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ATS-V는 이미 지금 누군가 이 카본을 깨놨는데요, 바로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또한 파트 자체가 상당히 고가 파트이기 때문에 또 주문을 했을 때 언제 올지도 모르고요.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네, 그냥 카본 패키지가 아닌 정말 가성비 좋은 7천만 원대 후반의 그 ATS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사실 현재 BMW M3의 가격이 ATS와 거의 유사한 것도 이유가 되긴 합니다. BMW는 항상 가격을 비싸게 불러놓고 네, 그 다음 뭐 수천만 원씩 할인해주는 그런 미덕을 가진 회사니까요. 네, 그럼 오늘의 주인공 ATS-V가 앞서 선배들이 세워놓은 기록을 깰 수 있을지 네, 한번 기대를 해볼까요? 사실은 타이어 때문에 AMG보다는 빠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단지 체감적으로 보면 M3와 지금 ATS-V가 거의 근소할 것으로 기대가 돼서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네, 오늘 만난 세대 고성능 모델들 벤츠 C63 AMG의 매력은 역시 탁월한 가속 성능에 있었습니다. 세대 중에서 가장 빠른 그런 기록들을 보여줬고 무엇보다 탄탄한 브레이크 성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트랙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잘 입증이 되었죠. BMW M3의 매력, 사실 가장 많은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BMW M 시리즈인데 그 일원답게 상당히 이상적인 코너링과 핸들링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단 다른 모델 대비 후륜 쪽의 어떤 트랙션 확보 능력이 조금만 더 좋아질 수 있다면 만족도가 더 커질 것 같고요. 또한 브레이크 성능이 소폭 부족했는데 향후 이런 점들만 개선이 된다면 역시 최고의 고성능 세단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캐딜락 ATS-V, 사실 이 두 모델을 대상으로 뭔가 좀 버거운 면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와인딩 로드에서도 운전이 편했었고 거기에 트랙에서 가장 빠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 무엇보다 순수 퍼포먼스로 접근하시는 소비자분들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은 국내 시장을 대표하는 고성능 컴팩트 세단들을 만나봤습니다.